안녕하세요. 펀드메딕입니다. 오늘은 핌코사의 분산투자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서 투자 등급 펀드의 평균 신용 등급하고 똑같으면서 얘는 하이힐드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만기 수익률이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7%가 넘는다는 점입니다. 아마 올해 가장 강추드리는 추천드리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핌코 분산투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최근 1년 기준 6%가 넘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립니다. 앞서 미국채 중심으로 투자하는 토탈리턴이나 투자등급 회사 채권 대비했을 때 거의 한 연간 2%포인트에 가까운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핌코의 분산투자펀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는데요. 미국채 대조해보면 이렇습니다.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은 유사한데요. 이후에 다시 금리가 반등할 때 굉장히 높은 가격 방어력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투자 등급 회사 채권의 경우에도 토탈리턴 대비 가격 하락폭이 좀 적었잖아요. 하이힐드 채권이 좀 공격적으로 섞여서 그런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작은 가격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핌코사가 좀 운용을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핌코의 분산투자 펀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에 투자하는 펀드의 이름은 Diversified Income Fund라고 합니다. 현재 규모는 이제 90.5억 달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1,460원 정도로 환산했을 때 13조가 넘는 대형 초대형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2월 말 기준 만기 수익률은 제목에 보여드린 것처럼 7.04, 듀레이션은 5.71년 수준입니다. 핌코의 분산투자 펀드는요, 미국하고 투자 등급 채권 그리고 신흥국과 하이힐드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, 좀 분산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버시파이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죠. 채권의 발행사들은 은행이나 금융업 등으로 평균 신용 등급이 글로벌 신용 등급 기준으로 A 등급입니다. 이게 투자 등급 회사채 펀드와 같죠.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은행, 신한지주, 현대차 등이 같은 등급이라 말씀드렸었죠. 그리고 작년 12월 계엄 사태 어떤 정치적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기준으로 피치사 기준 한국의 신용 등급은 AA-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글로벌 신평사 기준인 거고요. 얘는 국가보다는 섹터가 나눠져 있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국채라든가 모기지 채권, 시큐리타이즈드라고 되는 쪽에 들어있는 그리고 투자 등급 회사채 외에도 하이힐드 회사 채권이 한 28%, 신흥국 채권, 이머징 마켓 채권이 한 22% 정도의 분산도를 보입니다. 이거 덕분에 굉장히 일반 투자 등급 회사채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채권 시장 전망은 계속 보여드리지만 달러의 고평가 그리고 약세 전환,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는 등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앞서 트럼프 일기 때의 패턴이었죠. 금리 하락 및 달러 인덱스의 하락,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나서 재차 금리가 좀 반등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금리가 좀 크게 꼬꾸라지는 패턴이 아마 이번에도 좀 나타난다면 이거를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. 다만 이제 일기 때랑은 다르게 이런 패턴을 우리가 한번 익혔고 경험을 했잖아요. 그럼 이 금리 상승폭이 과연 얼마큼 나타날지, 지금 관세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실물 경기가 빨리 급속도로 악화된다든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금리를 마냥 올리기도 쉽지 않은 환경일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뒤에서 여기 또 계속 보여드리지만 베센트 장관이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은행들로 하여금 금리가 튈 때 미국채를 더 사들임으로써 인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금리나 재료를 지금 유발하고 있다라고 계속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패턴들은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회사채 수요를 늘려서 이자를 더 주는 채권을 더 공격적으로 사게 만들 거고요. 투자 등급 회사채조차도 국채 대비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커지게 되면 스프레드가 줄어들 겁니다. 그죠? 국채와 투자 등급 회사채 간의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.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하이힐드 회사채 또는 신흥국 채권 등등으로 수요가 이렇게 분산될 여지도 충분히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신흥국 채권의 경우는 달러 대비 환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통화 강세, 그러니까 쉽게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국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분산 투자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조정기에는 올해는 저는 분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지난번 채권 템플턴 전망 영상 후기에 생뚱맞게 글로벌 채권이라고 그러고 브라질 채권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고비가 4월로 예고된 연간 예산법 브라질 이 뉴스인데요. 이거에 따라서 미국 브라질 금리가 이제 하락 전환하게 됐을 때 투자 기회가 크게 생긴다.
라는 점, 그리고 이런 해외하락 강세주를 살피자라는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. 실제 핌코 분산투자 채권 펀드의 내용을 보면은 통화 기준으로는 우리 브라질에 대한 환 노출도를 많이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강세에 어느 정도 좀 배팅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고요. 우리나라나 뭐 대만은 조금 더 오히려 약세가 된다. 중국까지 포함해서요.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보면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한 후폭풍으로 두려움이 많지만 이게 좀 잦아들고 났을 때 반전에 대한 대비가 아마 이런 분산 투자 펀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도 올해는 나쁘지 않은데 채권도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쪽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